장편소설 사이코가 내 친구. 부재 감정의 온도 0도와 100도 사이. 프롤로그 36.5도의 오류와 0도의 구원. 세상은 강석에게 거대한 확성기였다. 타인의 기쁨은 미풍처럼, 슬픔은 태풍처럼 그를 덮쳤다. 지하철 맞은편에 앉은 여자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면 그의 어깨도 무거워졌고, 상담실에서 흐느끼는 내담자의 눈물을 보면 그의 심장도 짓물렀다. 사람들은 그를 천사표 상담사라 불렀고, 강석은 그 칭찬을 저주라 읽었다. 과공감 증후군, 혹은 엠파스. 그것이 강석의 병명이었다. 반면 이민의 세상은 음소거뮤트 상태였다. 그에게 타인의 감정은 주식 차트의 등락폭 같은 데이터일 뿐이었다. 눈물은 수분 배출, 분노는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그는 세상을 철저히 비용과 편익 카스트 마이너스 베너핏으로 분석했다. 사람들은 그를 재수없는 놈이라 불렀고, 이민은 그 비난을 비효율적 소음이라 치부했다. 사이코패스. 그것이 이민의 정체였다. 너무 뜨거워 화상을 입는 남자와 너무 차가워 얼어붙지 않는 남자. 모순적이게도 강석은 이민의 곁에서만 유일하게 숨을 쉬었다. 이민은 강석에게 아무런 감정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강석은 이민의 텅 빈 눈동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너는 나에게 산소호흡기야. 이민은 샌드위치를 우물거리며 강석을 바라보았다. 너는 나에게 성능 좋은 번역기야. 35년째 이어지는 기이한 공생의 기록. 이것은 두 남자가 서로를 통해 세상을 견디는 이야기다. 제1부 평행선이 달리는 법. 제1장. 육개장과 손익분기점. 장례식장 특유의 향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강석은 미간을 찌푸리며 마른 세수를 했다. 이곳의 공기는 너무 무거웠다. 곡소리, 억누른 흐느낌, 술에 취해 내뱉는 탄식들. 그 모든 감정의 파편들이 강석의 피부로 스며들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다.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상주인 대학 동창의 어머니가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했다. 강석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마치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듯한 상실감이 훅 치고 들어왔다.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찰나 옆에서 지극히 건조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육개장간이 좀 짠데. 강석은 고개를 돌렸다. 검은 정장을 칼같이 차려입은 이민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저기고 있었다. 주변의 통곡 소리는 그에게 그저 배경음악조차 되지 못하는 듯했다. 야, 이민. 목소리 좀 낮춰. 왜? 나트륨 과다 섭취는 건강에 안 좋아. 객관적인 사실이야. 지금 그게 중요하냐?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 알지. 향년 89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 기대 수명을 3년이나 초과해서 사셨어. 호상이야. 슬퍼할 데이터 값이 아닌데 분위기가 너무 습해. 미는 깍두기를 아삭 씹었다. 그 소리가 조용한 식당 안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강석은 황급히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 민의 망언을 듣지 못한 눈치였다. 민아, 제발. 여기서는 슬픈 표정 짓는 게 룰이야. 기억 안 나? 입력값 4번. 눈을 살짝 내리깔고 입술을 굳게 다문다. 아, 4번. 민은 즉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표정을 바꿨다. 조금 전까지 국물 맛을 평하던 미식가는 온데간데없고 세상의 고뇌를 짊어진 철학자의 얼굴이 되었다. 그 완벽한 가면 퍼소너에 강석은 헛웃음이 나왔다. 넌 진짜 가끔 소름 돋는다. 칭찬으로 입력할게. 그런데 서가. 왜? 조의금 10만 원 냈는데 수육 리필은 안 되나? 5만 원당 한 접시는 줘야 손익분기점이 맞을 것 같은데. 강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몫으로 나온 수육 접시를 민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냥 내 거 먹어. 그리고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어. 강석은 민이 수육을 집어먹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상했다. 방금 전까지 심장을 짓누르던 동창 어머니의 비통함이 민의 그 말도 안 되는 손익분기점 타령 덕분에 희석되었다. 민의 주변에는 감정의 자기장이 없다. 영도. 그 차가운 무풍지대 옆에 있으니 강석의 뜨거운 감정도 덩달아 식어갔다. 고맙다. 뭐가? 수육 준 거?
아니, 그냥 헛소리 해줘서. 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수육이 식기 전에 먹는 게 효율적이야. 너도 들어. 그때 식당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강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상담센터 부소장 박지훈이었다. 어이구, 강 선생. 여기서 보네. 나도 마침 이 장례식장에 아는 분이 계셔서 왔는데 자네 이름이 보이더라고. 지훈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는 강석의 어깨를 툭툭 치며 과장된 몸짓으로 자리에 앉았다. 상주랑 친한가? 아, 슬프겠어. 나도 마음이 찢어지네, 찢어져. 입으로는 찢어진다고 말하지만 지훈의 눈은 웃고 있었다. 강석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다. 지훈은 강석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임을 알고 늘 교묘하게 야근을 떠넘기고 자신의 실적을 챙겨가는 사람이었다. 부소장님, 여긴 제 친구 어머니 빈소입니다. 목소리 좀 해, 강 선생.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사람이 죽으면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나저나 내일 센터에 VIP 내담자 오기로 한 거 알지? 내가 오전에 골프 약속이 있어서 말이야. 강 선생이 대신 초진 좀 잡아줘. 자네가 상담 더 잘하잖아. 또 시작이었다. 칭찬을 가장한 떠넘기기. 강석은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입안에서 말이 맴돌기만 했다. 싫습니다라는 말이 상대에게 줄 불쾌감을 먼저 상상해버리는 탓이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수육을 씹던 민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싫은데요. 정적이 흘렀다. 지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을 쳐다봤다. 누구십니까? 강석 친구 이민입니다. 그리고 방금 그 제안, 논리적으로 모순이라서요. 민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지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엔 분노도 비웃음도 없었다. 마치 엑셀 파일의 오류를 지적하는 듯한 건조함 뿐이었다. 골프 약속은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업무 대행을 요청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회사 규정에 따른 초과 근무 수당을 제 사비로라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선행되어야죠. 상담을 잘한다는 립서비스로 퉁치기엔 강석의 시간당 인건비가 더 비쌉니다. 지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했다. 이봐요. 초면에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우린 직장 동료끼리 돕고 사는 정이라는 게 있는데. 정. 미는 처음 듣는 외계어를 접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강석에게 물었다. 서가. 정이라는 게 무임금 노동 착취의 동의어였어. 내 데이터베이스엔 없는 정의인데. 강석은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렇대요. 당신이 말한 정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한테 일 시키지 말고 직접 하세요. 수육 맛 떨어지니까. 지훈은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고 보자는 뻔한 대사를 남기고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강석은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쉬었다.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괜찮냐? 저 사람 내 상사인데. 강석이 걱정스레 물었다. 미는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상사? 그냥 노이즈야. 주식시장에도 저런 허위 정보들이 넘쳐나지. 무시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야. 그나저나. 민이 빈 접시를 가리켰다. 이제 내 거 먹어도 되지. 강석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차가운 사이코가 때로는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할 때가 있다. 물론 본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지만. 작가 노트 이후 전개 방향. 제2장 핑크빛 데이터 오류 윤서의 등장 다음 장에서는 민에게 호감을 보이는 최윤서가 등장합니다. 민은 연애를 사회적 평판 관리를 위한 필수 퀘스트 정도로 인식하고 윤서와의 관계를 시작합니다. 주요 사건 민이 윤서에게 줄 선물을 고르기 위해 강석을 호출합니다. 민은 가성비 좋은 스팀 다리미를 선물하려 하고 강석이 기겁하며 뜯어말리는 에피소드가 전개됩니다. 제3장 가면의 균열 윤서가 민의 지나친 합리성에 상처받기 시작하고 석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회사에서 앙심을 품은 지훈 부소장이 강석을 괴롭히기 위한 덫을 놓기 시작합니다. 제2장
핑크빛 데이터 오류. 여의도 증권가 25층 펀드 매니저 사무실. 모니터 6대가 뿜어내는 열기 속에서 이민의 눈동자는 차갑게 빛났다. 빨간색 상승과 파란색 하락으로 점철된 차트는 그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풍경화였다. 거기엔 거짓말이 없으니까. 숫자는 배신하지 않는다. 오직 해석하는 인간이 실수할 뿐. 이 팀장, 이번 분기 수익률 미쳤는데 로봇 아냐? 동료가 지나가며 감탄했지만 미는 대꾸하지 않고 타이핑을 멈추지 않았다. 칭찬은 불필요한 사운드. 수익률은 로직의 결과값일 뿐. 그때 인사팀장이 다가와 민의 책상에 서류 하나를 툭 던졌다. 이민 팀장, 승진 심사 서류야. 근데 자네 사회성 평가 항목이 좀 알지? 결혼은커녕 연애 소식도 없으니 윗분들이 인간미가 부족해서 조직 관리가 되겠냐고 우려가 많아. 리스크 관리 좀 해. 민의 손가락이 딱 멈췄다. 리스크 관리. 그 단어는 민의 뇌리에서 경보음을 울렸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해치는 변수는 제거해야 한다. 민은 즉시 다이어리를 펼쳤다. 목표 사회적 평판 안정화. 수단 연애. 기한 즉시. 그날 저녁 이자카야 숨. 주인 정마담이 능숙한 솜씨로 닭껍질 꼬치를 뒤집고 있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강석은 하이볼을 들이켰다. 뭐? 연애를 한다고. 강석이 사례가 들려 캑캑거렸다. 민은 태연하게 푸콩에다 맘을 까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최윤서. 31세.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소개팅 어플 매칭 확률 92%. 아니, 확률 말고. 내가 누굴 좋아할 수는 있고, 좋아함의 정의가 도파민 분비 및 심박수 증가라면 아니야. 하지만 결혼 정년기 남성의 사회적 지위 유지라는 목적에는 부합해. 강석은 이마를 짚었다. 시작부터 불길했다. 그때 미니 테이블 아래서 큼지막한 박스를 꺼내 올렸다. 묵직한 기계음이 날 것 같은 투박한 상자였다. 그래서 내일 세 번째 데이트인데 선물을 준비했어. 오, 선물. 웬일이냐? 뭐 샀는데? 향수. 목걸이. 강석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미는 뿌듯한 표정으로 박스를 두드렸다. 업소용 스팀 다리미. 순간 정마담이 꼬치를 굽던 집게를 떨어뜨릴 뻔했다. 강석의 입이 딱 벌어졌다. 뭐? 지난번 만남 때 보니까 옷소매 주름이 15도 정도 구겨져 있더라고. 프리랜서라 집에서 작업하느라 옷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 이건 예열 시간이 3초야. 분사력은 세탁소 수준이고. 그녀의 시간을 하루 평균 10분 절약해 줄 수 있어. 연간으로 치면 3,650분. 약 60시간의 이득이지. 미는 진지했다. 너무나 논리 정연해서 더 미칠 노릇이었다. 강석은 박스를 빼앗듯이 움켜쥐었다. 야, 이 미친놈아. 데이트 선물로 업소용 다리미를 주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건 내 옷 꼬라지가 구리다는 지적질이나 다름없잖아. 왜? 비효율을 개선해주는 게 최고의 배려 아닌가? 아니라고. 여자는, 아니 사람은 감동을 원한다고. 예쁨, 낭만, 무용하지만 아름다운 거. 강석은 열변을 토했다. 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용한데 왜 아름다워? 그건 모순인데. 정마담 누님, 얘한테 뭐라고 좀 해줘요. 석의 요청에 정마담이 꼬치 접시를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다. 내버려둬 석아. 어차피 쟤는 평생 몰라. 근데 미나 그거 윤서 씨한테 주면서 멘트는 뭐라고 할 거야? 당신의 구겨진 일상을 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카피라이팅적으로 괜찮나? 순간 정마담과 강석이 동시에 얼어붙었다. 정마담이 박수를 짝 쳤다. 어머, 미친놈인 줄 알았더니 선수네. 그거 먹히겠는데? 강석은 혼란스러웠다. 저게 먹힌다고. 다음 날 전망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최윤서는 눈앞에 놓인 거대한 다리미 박스를 보며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감성적인 일러스트를 그리는 작가였다. 섬세하고 예민한 그녀에게 눈앞의 남자는 너무나 독특했다. 말수가 적고 밥을 먹을 때도 칼같이 각을 맞춰 썰고 쓸데없는 농담 따위는 하지 않는 남자.
윤서는 민의 그런 건조함을 진중함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전 남자친구의 가벼움에 지쳐있던 그녀에게 민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보였다. 이게 뭐예요? 윤서가 조심스레 물었다. 민은 미리 학습한 대로 강석의 반대를 무시하고 본인의 논리를 밀고 나갔다 입을 열었다. 윤서 씨의 시간이 아까워서요. 구겨진 옷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효율적으로 펴드리겠습니다. 민은 효율적으로라는 말을 빼고 싶지 않았다. 그게 핵심이었으니까. 하지만 윤서의 귀에는 효율은 들리지 않고 펴드리겠습니다만 남았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구겨진 내 마음을 펴주겠다는 뜻일까? 투박하지만 진심이 느껴져. 엄청난 착각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원래 오해에서 시작되는 법. 윤서는 수줍게 웃으며 다리미 박스를 소중하게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민 씨. 정말 필요한 거였어요. 제 마음을 참 잘 아시네요. 민은 속으로 체크리스트에 빗금을 그었다. 선물 증정 완료. 만족도 긍정적. 데이터 오류 없음. 다음 단계 진행. 그 시각 레스토랑 밖에서 숨어서 지켜보던 강석은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저게 왜 통하냐고. 왜? 유리창 너머로 민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 그 맞은편에서 윤서는 사랑에 빠진 눈으로 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석은 알 수 있었다. 윤서가 보고 있는 건 이민이라는 남자가 아니라 그녀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 윤서가 겪게 될 고통이 벌써부터 전해져와 강석의 명치가 아려왔다. 민아 제발 그 여자 울리지 마라. 강석의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질 때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박지훈 부소장. 강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 선생, 지금 어디야? 센터에 급한 감사가 떴어. 자네가 처리했던 서류들에 문제가 좀 있다는데 빨리 튀어와. 평화는 끝났다. 핑크빛 오류 뒤에 검은 그림자가 덮쳐오고 있었다. 작가 노트 제3장 예고. 제3장 덫과 사냥감민과 윤서의 연애가 위태롭게 이어지는 동안 박지훈 부소장은 강석을 횡령 및 업무 태만의 주범으로 몰아넣기 위한 조작된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위기 강석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감정에 호소할수록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멘탈이 무너지는 강석. 개인 미니 데이트 도중 강석의 전화를 받고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합니다. 데이트 종료. 돌발 변수 발생. 민은 윤서를 길가에 내려두고 윤서의 상처 강석에게 향합니다. 제3장. 덫과 사냥감. 오후 4시, 하늘은 맑았지만 상담센터 소장실의 공기는 늪처럼 끈적했다. 강석은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소장님? 횡령이라니요. 박지훈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짐짓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아, 강 선생. 그런데 감사가 그래. 운영비 계좌에서 3천만 원이 비는데 그 출금 승인 도장이 죄다 자네 거라잖아. 그건 부소장님이 급하게 처리할 게 있다고 제 도장을 빌려가셔서. 어허, 강 선생. 지훈이 책상을 쾅 내려쳤다. 강석의 어깨가 움찔했다. 지훈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꿔 애원하듯 몸을 앞으로 숙였다. 목소리 낮춰. 밖에서 듣겠어. 그래, 내가 빌려갔지. 잠깐 융통해서 급한 불 끄고 채워 넣으려고 했어. 근데 일이 꼬여서. 지금 당장 감사가 들이닥쳤는데 어떡하나. 내가 횡령했다고 하면 나 잘려. 나 잘리면 우리 센터 문 닫아야 해. 그럼 자네랑 상담하던 그 수많은 내담자들은 그 불쌍한 사람들 다 길바닥에 놔앉는 거야. 지우는 강석의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렸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죄책감. 강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 때문에 센터가 망하고 내담자들이 고통받는 상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자네는 평판도 좋고 초범이니까 그냥 실수였다고 심할서 하나 쓰면 돼. 내가 나중에 다 보상할게. 응, 강 선생. 우리 가족 목숨이 달린 일이야. 한 번만 살려주라. 지훈이 강석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 축축한 손길에서 전해지는 간절함 사실은 연기, 강석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내가 희생하면 다 괜찮아지는 걸까? 강석의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익숙한 공황 발작의 전조였다. 같은 시각 영화관. 화면 속 남녀 주인공이 빗속에서 절절한 이별을 하고 있었다.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최윤서도 눈가를 훔치며 옆을 돌아보았다. 이민은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다. 마치 수학 난제를 푸는 표정이었다. 강우량 시간당 30. 저런 날씨에 우산도 없이 대화하는 건 체온 저하를 유발해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비효율적인 대화 패턴의 반복. 지루하군. 윤서가 민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민 씨, 너무 슬프죠. 주인공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야 할까요? 민은 윤서의 질문을 논리적으로 분석했다. 소득 수준 격차와 거주지 이동 문제 때문입니다. 남자가 해외 발령을 거절했으면 해결될 문제였는데 커리어를 택했으니 합리적인 이별이죠. 윤서의 표정이 굳었다. 감동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민 씨는 가끔 정말 로봇 같아요. 그냥 슬프다고 공감해주면 안 돼요? 거짓말은 데이터 오염이니까요. 그때 민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영화관 에티켓상 꺼야 했지만 민은 발신자를 확인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화면엔 강석 두 글자가 떠 있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말이 아니었다. 거친 숨소리. 꺽꺽거리는 과호흡 소리. 민아나 숨이 안 쉬어져. 민의 동공이 순간 확장되었다. 그는 즉시 손목시계의 크로노그래프를 눌렀다. 호흡 간격 0.5초 미만. 과호흡 증후군. 심박수 위험 수치. 위치 어디야? 센터 소장실. 민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윤서를 내려다보았다. 가야겠습니다. 네. 지금요? 영화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리고 저녁 예약도. 윤서는 황당함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늘은 그녀가 큰맘 먹고 준비한 데이트였다. 강석이 위험합니다. 석희 씨가요? 아파요. 구급차 부르면 되잖아요. 민 씨가 의사도 아닌데 왜 가요? 민은 잠시 윤서를 응시했다. 그의 뇌 속에서 연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옵션 A 윤서를 달래고 데이트를 지속한다. 강석의 멘탈 붕괴 및 사회적 매장 가능성 99%. 나의 자산 강석 손실. 옵션 B 즉시 이동한다. 윤서와의 관계 악화. 연애 실패 가능성 상승. 그러나 자산 강석 보존. 결론은 명확했다. 대체 가능한 자원 연인보다 대체 불가능한 자원 강석이 우선이다. 설명할 시간 없어. 밥은 혼자 먹어. 비용은 이체할게. 민은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영관을 뛰쳐나갔다. 어둠 속에 남겨진 윤서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영화 속 이별보다 지금 이 현실이 더 비참했다. 나쁜 자식. 상담센터 소장실. 강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봉투를 움켜쥐고 있었다. 지우는 그런 강석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래, 호구 새끼. 그렇게 덮어쓰고 나가는 거야. 쾅.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지훈이 깜짝 놀라 튀어올랐다. 이민이었다. 숨을 헐떡이지도 않았다.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으로 민은 방 안의 풍경을 스캔했다. 바닥에 쓰러진 강석, 책상 위에 조작된 장부, 그리고 당황한 박지훈의 얼굴. 이민 씨, 여긴 외부인 출입 금지야. 지훈이 소리쳤지만 민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강석에게 다가갔다. 민은 강석의 어깨를 잡고 흔들거나 등을 두드려주지 않았다. 대신 강석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낚아채 입에 대주었다. 봉투에 숨 쉬어. 이산화탄소 농도 높여. 하나, 둘, 셋. 민의 차가운 목소리는 기묘한 안정감이 있었다. 기계적인 카운트다운에 맞춰 강석의 호흡이 조금씩 진정되었다. 강석이 젖은 눈으로 민을 올려다보았다. 민아, 나 횡령했대. 내가 안 했는데 소장님이. 민은 강석의 손에서 구겨진 서류들을 빼앗아 들었다. 지훈이 급히 뺏으려 했지만 민이 한 발 빨랐다. 민은 서류를 훑어보았다. 3초, 5초, 10초.
페이지를 넘기는 민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재밌네. 민이 고개를 들어 지훈을 보았다. 입출금 내역의 폰트가 달라. 은행 공식 문서는 맑은 고딕을 쓰지 않아. 그리고 도장의 인주 성분. 이거 우리 강석이가 쓰는 싸구려 인주가 아니라 부소장님 책상 위에 있는 저 고급 인주 같은데. 지훈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나가. 민은 강석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지훈을 향해 걸어갔다. 분노는 없었다. 하지만 그 무표정이 지훈을 더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박지훈 씨, 당신은 방금 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을 건드렸어. 이건 단순한 업무 방해가 아니야. 민이 지훈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는 척하며 귓가에 속삭였다. 수익률 방어를 위한 구조 조정이 시작될 거야. 기대해도 좋아. 민은 굳어버린 지훈을 뒤로하고 강석의 팔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강석의 다리가 풀렸다. 민은 능숙하게 그를 부축했다. 민아, 윤서 씨는 데이트 중이었잖아. 종료했어. 뭐? 야, 너 미쳤어. 가서 빌어. 빨리. 민은 강석을 차에 태우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빌어야 할 사람은 윤서가 아니라 박지훈이야.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민이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맹수의 으르렁거림처럼 들렸다. 강석은 흐릿한 눈으로 민의 옆 얼굴을 보았다. 감정 없는 괴물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는 순간이었다. 작가 노트 제사장 및 클라이맥스 예고. 제사장 사이코의 논리 더 PSYCHOS 라지기제부터는 민의 철저하고 냉혹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지훈과 달리 민은 철저한 데이터와 증거 수집으로 지훈을 옥죄어 갑니다. 증거 수집. 민은 해킹에 가까운 정보력과 금융권 인맥을 동원해 지훈의 과거 비리, 차명 계좌, 그리고 이번 사건의 조작 증거를 확보합니다. 윤서의 이별 통보. 윤서는 민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민은 이를 덤덤하게 받아들이지만 강석은 그 모습에 가슴 아파합니다. 지훈의 몰락 감정이 없는 민이기에 가능한 방식 협박이 아닌 팩트 폭격으로 지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과정이 사이다처럼 전개될 예정입니다. 제사장. 거울 깨뜨리기. 이민의 오피스텔.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도표와 숫자, 그리고 박지훈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이민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 2대를 동시에 두드리고 있었다. 타닥타닥 기계적인 키보드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강석은 그 옆에서 무릎을 모으고 앉아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민아, 그냥 내가 가서 빌면 안 될까? 경찰서 가면 일이 더 커지잖아. 이민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대답했다. 비는 건 솔루션이 아니야. 박지훈의 패턴을 분석해보니 약자를 밟을수록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는 과학적 성향이 있어. 내가 빌면 그는 더 강한 자극을 위해 횡령 금액을 키울 거야. 그걸 어떻게 하는데? 카드 내역. 유흥업소 결제 패턴이 주말에서 평일로 확대됐어. 그리고 최근 3개월간 제2금융권 대출 조회 이력이 14건. 도박 빚이야. 횡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겠지. 민이 엔터키를 탁 쳤다. 프린터가 윙 소리를 내며 종이를 뱉어냈다. 확보 완료. 차명 계좌로 빼돌린 자금 흐름, 그리고 내 도장을 위조하기 위해 인장업체에 의뢰한 통화 녹음 파일까지. 강석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걸 다 어떻게 구했어? 세상의 모든 흔적은 0과 1로 남아. 나는 그걸 읽는 방법을 알 뿐이고. 민이 서류 뭉치를 챙겨 일어났다. 가자.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상담센터 긴급 이사회장. 박지훈은 이사들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제가 그동안 강석 선생을 얼마나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뒤로 이런 짓을 꾸밀 줄은 정말 배신감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사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석을 바라보는 눈빛엔 경멸이 가득했다. 구석에 앉은 강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민이 들어왔다. 누구십니까? 외부인은 나가세요.
지훈이 소리쳤지만 민은 빔 프로젝터 케이블을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시간 관계상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 씨의 횡령은 성립 불가능합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엑셀 파일이 떴다. 사건 당일 강석 씨의 알리바이입니다. 그는 저와 함께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CCTV 영상 첨부합니다. 반면 같은 시각 박지훈 부소장님의 동선은 흥미롭더군요. 화면이 바뀌었다. 강원도의 한 카지노 입구 CCTV 캡처 화면이었다. 흐릿하지만 분명 박지훈이었다.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이거 조작이야. 어디서 가짜를 만들어 와서. 지훈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민은 지훈을 보며 피식 웃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곤충 관찰 일지를 쓰는 초등학생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박지훈 씨, 지금 혈압이 위험 수치로 보이는데 흥분하면 불리합니다. 여기 당신이 아내명의 통장으로 자금을 세탁한 내역입니다. 입금된 날짜와 센터 공금 인출 날짜가 초 단위까지 일치하더군요. 우연의 일치 확률은 0.00001% 미만입니다. 민은 지훈에게 다가가 서류 뭉치를 가슴팍에 툭 안겨주었다. 증거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사회적 신용 불량자이자 전과자가 될 겁니다. 리스크 해지 실패를 축하합니다. 지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강석을 올려다보며 바지가랑이를 잡았다. 강 선생, 나 좀 살려줘. 응,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애들이 아직 어려. 자네 착하잖아. 강석의 눈이 흔들렸다. 눈물 콧물 쏟는 지훈을 보니 또다시 마음이 약해지려 했다. 그때 민이 강석의 앞을 가로막았다. 거대한 벽처럼. 민이 지훈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감정 호소는 기각합니다. 강석은 지금 제 보호 하에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의 감정을 착취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자산에 대한 침해니까. 민은 강석의 손목을 잡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도 끝까지 걸어나온 뒤에야 민은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강석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고맙다. 고마울 거 없어. 내가 감옥에 가면 내가 옥바라지해야 하는데 그건 시간 비용이 너무 크니까. 민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덧붙였다.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 강석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웃음을 터뜨렸다. 너란 놈은 진짜. 에필로그 0도와 36.5도의 공존. 며칠 뒤 한강공원 벤치. 최윤서는 이민이 건넨 차가운 캔커피를 쥐고 있었다. 헤어지자는 말, 민 씨가 먼저 할 줄 알았어요. 윤서가 씁쓸하게 웃었다. 윤서 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 알고리즘과는 호환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공감과 정서적 교류, 나는 평생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다. 미안함조차 묻어있지 않은 그 솔직함이 윤서에겐 오히려 더 큰 상처이자 체념이 되었다. 민 씨는 정말 외롭지 않아요? 외로움이란 감정의 결핍에서 오는 건데 난 애초에 결핍을 느끼지 못하니 외로움도 모릅니다.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강석을 향해 눈인사를 했다. 민 씨, 그거 알아요? 민 씨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감정을 강석 씨한테 맡겨둔 것 같아요. 부디 그 친구한테 잘해주세요. 당신의 유일한 연결고리니까. 윤서가 떠났다. 민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연결고리라. 비유적 표현이군. 해석 불가. 강석이 다가와 민의 옆에 앉았다. 봤냐? 계약 종료. 괜찮아. 마음 안 아파. 민은 캔커피를 따서 한 모금 마셨다. 윤서 씨가 선물한 다리미는 반납해야 할까?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중고가로 매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강석은 기가 차다는 듯 민의 등짝을 찰싹 때렸다. 야, 이 나쁜 놈아. 지금 다리미가 문제냐? 사람이 떠났는데. 사람은 누구나 떠나. 너도 언젠간 죽어서 떠나겠지. 그건 자연의 섭리야. 아이고,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냐.
강석은 고개를 저으며 한강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강물은 붉게 물들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강석의 마음속 감정의 온도계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윤서의 슬픔, 자신의 안도감, 민에 대한 고마움과 답답함. 민아, 왜? 나중에 내가 늙어서 죽으면 내 장례식장에서는 육개장 짜다고 타박하지 말고 좀 울어주라. 연기라도 좋으니까. 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노력은 해볼게.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눈물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됐어. 강석이 웃자 민도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0.5 정도 올렸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미소였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다. 강석은 앞으로도 타인의 감정에 휘둘려 아파할 것이고 이민은 영원히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너무 뜨거운 36.5도의 강석 옆에는 언제나 0도의 이민이 있을 테니까. 서로가 서로의 온도가 되어 그들은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다. 끝.